예, 안녕하십니까. 예, 영문법 활용 동기 계절 수업의 보충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영문법이라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좀 힘든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계절 학기를 통해서 성적도 향상시키고 또 한 번 더 공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계절 수업에서도 역시 강의의 범위와 시험의 범위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워크북에 있는 연습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학기 때 시험 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간도 좀 짧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충 강의 내용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심으로 한번 영문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선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문장 구성 요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성 요소가 일단 무슨 말인지를 먼저 좀 아시는 게 좋겠는데, 우리가 영어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제 발음을 하고 이렇게 소리로 된 것이 구성돼서 단어가 되고, 또 단어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합쳐져서 그게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문장을 만들 때 그것들이 하는 역할들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보통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에는 주어도 있고 또 동사, 그리고 목적어, 보어, 또 부사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쓰여진 단어들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구성 요소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죠. The photograph makes him look young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럴 때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look younger가 문장 구성 요소 중에 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이럴 때 보통 이것을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동사는 본동사를 의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makes라는 3인칭 단수 변화를 한 지금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look은 사실은 문장 구성 요소 중에 동사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앞에서부터 봅니다. The photograph가 주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makes가 동사가 되고, 그다음에 him이 목적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makes는 타동사가 되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look younger 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문장 구성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make 동사는 뜻이 뭐뭐를 만들다라는 뜻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make가 무엇을 만들다라는 그런 타동사는 아니고 목적 보호를 가지는 문장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ok younger,가 힘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 보이는 사람이 지금 누군가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어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아져서 결국은 목적인 힘을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 보호. 목적 보호도 보호이기 때문에 지금 목적 보호는 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보호라고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목적 보호는 영어로는 object complement라고 합니다. 이 complement라는 게 이게 보호라는 뜻이고, 보통 여기서 이제 줄여서 제일 앞에 있는 글자만 해서 C만 써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런 예가 됩니다. 그래서 they elected him their captain. 그러면 그들은 뽑았는데 그를 뽑았다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으로 뽑았죠. 그러면 그가 그들의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여기에서
뭐 수식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보호, 목적어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목적어를 보충하는 그 목적 보호가 됩니다. 뭐 이렇게 꼭 그 명사만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he considered the boy very smart. 이 경우일 때도 이제 very smart가 목적 보호가 되는데요. 그 소년을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소년이 목적어가 되고 very smart는 이 boy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수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식한다고 하면은 뭐 smart boy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호가 되고 이 elect나 consider는 결국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를 가지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Judy let me use her car 이럴 때 이것도 me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원형 부정사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도 명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se her car 이게 명사적인 역할을 이나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형용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to 부정사를 써도 되는데 to 부정사도 써도 되는 위치긴 한데 이 let이나 make 같은 것이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to 부정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만 나오게 되는 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bject complement가 목적 보호니까 이것의 또 다른 보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격 보호가 있습니다. 그게 subject complement가 되고 예를 들어서 she's charming, 또 she's my classmate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 보호에 주격 보호에 해당을 하죠. 이때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 charming이나 my class는 보충하는 게 주어인 she를 보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격 보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호는 우리가 설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명사나 일단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 적어도 부정사가 나와야 되죠. 원형 부정사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앞에 목적어가 따로 있을 때 그때는 목적 보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의 비문법적인 문장을 고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말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틀렸다라는 말이죠. He asked us that they had joined them. 이런 그 문장이 있는데 이게 한번 일단 해석을 해보면 그는 우리에게 이 ask는 뜻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어봤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요청했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그것은 그 문장에 따라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They had joined them.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과 같이 조인했는지 그것을 요청했을까요? 아니면 물어봤을까요? 이것은 좀 요청했다라고 하기는 좀 뜻이 좀 안 맞죠. 왜냐하면 요청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뭘 요청해서 뭐 그들이 뭘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물어보았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틀린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에서 me는 지금 여기 잘못 쓰인 거죠. 여기서는 us가 되겠습니다. us가 아니고 여기서도 to us가 되겠습니다. to me가 아니고 to us입니다. 네, 이렇게 he asked us가 아니고 to us로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안 맞죠, 그죠? 왜냐하면 ask는 바로 다음에 사람을 가리키는 목적어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건 틀렸고 그냥 us로 두는 것이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이 that이 맞느냐 이런 말인데 우리는 무엇을 물어봤다 그럴 때는 이게 명사절이니까 that가 없고도 같죠. 근데 이게 굉장히 틀리기 쉽습니다. 이때는 그 명사절이 아니라 의문절이 됩니다. 물론 의문절도 명사절이긴 하지만 어떤 것을 일반 목적어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목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했다라는 뜻이 나올 때는 이 접속사가 that이 아닙니다. 이때는 여기 지금 whether가 나왔지만은 if를 써도 됩니다. if나 whether를 쓰면은
이것이 이제 물어보았다라는 것에 맞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that를 써야 될 것 같지만 if나 whether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완료가 써 있는데 과거 완료가 써 있는 것은 또 허용이 가능하죠. 우리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가입한 것은 물어본 것보다 더 이전이면은 과거 완료는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they had joined themselves는 이제 그들에게 조인했으면 자신에게 조인한 게 아니라 다른 또 사람들에게 조인했기 때문에 이 경우일 때는 themselves가 오히려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시 잘못됐다. 2번이 답이 정답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자, ask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 동사냐? 여러분 ask가 나오면은 반드시 여기서 물어보다라는 뜻일지 아니면은 요구하다라는 뜻일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e asked me to leave. 그러면 이때는 나에게 떠나라고 물어봤다가 아니겠죠. 이때는 ask 목적어 투부정사는 대개 뭐뭐라고 요청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그 반면에 물어보았다고 할 때는 I asked him his name. 그죠? 이렇게 투부정사보다는 명사가 2개 나옵니다. 누구에게 뭐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수요동사 혹은 목적어를 2개 가지는 그런 동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위에 있는 ask와 두 번째 ask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우리가 위에 본 그런 문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Tom asked me. 탐이 나에게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 하면은 접속사가 that가 아니라는 거죠. if나 whether하고 he could move in. 그죠? 그가 이사할 수 있는지 탐이 나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me는 뭐 생략해서 나에게 안 그 me를 안 써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그 간접 원문을 나타내는 이 절이 영어에 제법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Do you know whether the banks are open? 그죠? 너는 은행이 열렸는지 아느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일반적으로 직접 원문이면 어떻게 물어봅니까? Are the banks open?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여기서는 do you know? 이게 앞에 말이 나오면은 다음에는 if나 whether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주어 동사 도치가 안 됩니다. Are the banks가 아니고 the banks are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문장, 우리가 그 예문에서 본 이 문장도 결국은 he asked us if or whether they had joined them. 이렇게 된 간접 원문이 나온 그런 문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obligatory adverbial이라는 것을 이해하는가라는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verbial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뭐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adverb 그러면 그냥 부사죠. 근데 ER이 붙으면 이거는 이제 부사류라는 거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왜 부사류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뭐 영어의 부사는 뭐 happily, quickly 이런 것도 있지만 전치사구도 부사적인 역할을 하죠. 또 명사구도 어떨 때는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adverb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 obligatory라는 말은 왜 나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통법에서는 대개 부사는 수식을 하는 게 주요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한다는 말은 그게 옵셔널 하다는 말이에요. 옵셔널 뭔지 아시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 일반적으로 전통법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현대문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부사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반 전통법에서 가리키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해당하는 거 우리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He jumped out of bed. 자, 이게 obligatory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우리가 그 판단하는 기준은 out of bed를 빼도 말이 되느냐 이것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he jumped 이것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는 뛰었다. 뭐 좀 어색하지만 일단 말은 가능하죠. 이게는 아니고 my uncle smokes very heavily. 내 삼촌은 그 아주 뭐 골초다. 담배를 아주 그냥 많이 핀다. 이렇게 할 때 my uncle smokes가 돼요. 되죠. 담배 핀다. 그죠? 뭐 어떻게 핀다라는 것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2번도 아니고 3은 he didn't study hard when he was young.
이라고 할 때 when he was young도 이거는 부사절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adverbial입니다. 부사류에 들어갑니다. 부사류는 하여튼 부사 역할을 하는 거는 다 들어갑니다. 그럼 요게 생략 가능하냐 안 하냐? He didn't study hard. 요거만 가지고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obligatory 안 합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만 obligatory 하겠죠. He put his money in his pocket.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할 때 he put the money가 사실은 동사의 목적어니까 이것만 가지고 될 것 같은데 he put the money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미가 성립 안 하죠. 그는 돈을 넣었다. 이것만 가지고 말이 됩니까? 어디 넣었다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in his pocket이 바로 adverbial이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그 부사류가 되겠습니다. 답은 당연히 4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he put the money만 가지고는 문장이 안 된다. 이 앞에 별 표시는 이게 일반적으로 문법에서는 비문법적이다 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가 put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자동차 다 있지만 우선 자동사의 경우일 때는 they treated us. treat라는 동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treated는 어떻게 대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들은 우리를 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반드시 뭐를 대했다라고 할 때는 뭐 좋게 대했다라든지 나쁘게 대했다라든지 뭐 친절하게 했다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부사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they treated us well 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타동사의 경우지만은 경우만 지금 여기 드러났지만 그래서 자동사 behave 같은 동사도 they behave well 이렇게 그 어떤 부사가 나와야지 그 일반적으로 문장이 되는 그런 그 obligatory adverbial을 가진다라는 것도 함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가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문법에서 부가문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가문문은 그냥 의문문하고 달리 일단 문장은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붙이는 걸 우리가 왜 태그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가방 같은 데도 뭐 태그를 뭐 붙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 의문문이 아니라 문장의 뒤에 그냥 뭐 꼬리표 같이 하나 붙이는 그런 의문문입니다. 이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조동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이제 앞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어떤 부가문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부가문문이죠. Jack has cancer. Jack은 암이다. 암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 의문문이면 Does Jack has cancer?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Jack은 암에 걸렸지. 그렇지? 왜 우리말도 이런 의문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take question인데 만드는 방법은 Jack을 대명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he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has니까 일반 동사죠. 그래서 does인데 반드시 부정이 와야 됩니다. 앞에가 흥정이면 부정. 그죠? 똑같은 거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볼 때 영어에서는 반드시 앞에 그걸 부정시켜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doesn'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는 뭐냐? 이건 약간 좀 고차원적인 그런 그 부가문문인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I don't think she is smart. 나는 그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원칙대로 따르면은 사실은 주어가 I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부정이니까 do I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do I라고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똑똑하지 않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이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라고 물어보는 대상은 그녀가 똑똑하지 않아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I가 아니고 사실 she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I don't think 이런 구문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I가 아니고 she가 부가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가 지금 이제 긍정이니까 isn't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긍정으로 돼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내용은 I think she isn't smart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부정어 상승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not은 뒤에 올려봐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거 think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she is not smart에 나온 거 이게 부정이 돼서 이 she 이렇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이제 그 문장에 따라서 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문제 같은 이런 명령문일 때, come on, come on, will you?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지금 주어가 없죠. 그죠? 명령문일 때는 주어가 뭘까요? 여기 와 그럴 때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2인칭이잖아요. 그래서 없던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뭐냐? 이게 지금 두 동사니까 두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명령문이면 여기 와 이렇게 할 때 여기 오는 건 언제 와요? 미래에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미래 명령을 나타낼 때는 되게 그 미래에 하는 겁니다. 무슨 뭐 study hard 이렇게 할 때는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미래에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이제 will 조동사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앞에가 긍정이니까 부정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원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명령문은 거기까지 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will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문장을 찾아보면 이게 지금 명령문이 됩니다. Post this letter for me. 그 편지 좀 붙여줄 수 있어? 이때 post가 동사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주어가 무조건 나와 있는 게 지금 유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만 봐도 사실은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동사는 want가 와도 되지만 will 오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3이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하여튼 문장의 어떤 그 구조와 종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할 때도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뭐구나. 어떤 그 한 문장에서 어떤 구성 요소가 차지하는 게 이게 뭐 목적인지 아니면은 뭐 보어인지, 보어면은 목적 보어인지 주격 보어인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그런 데서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닌지 이런 파악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에서 특히 이제 의문문 같은 거, 또 뭐 명령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의문문에서도 부가의문문 같은 것은 역시 어떤지 이런 것을 익혀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큰 그것은 이제 명사를 가봅니다. 명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이 문제에서도 냈지만 복수, 단수 이런 겁니다. 사실은 뭐 명사도 뭐 이거 말고도 공부할 게 많지만 저는 일단 한국 학생들이 제일 문법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그 단수 복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과 달리 영어는 복수를 만들 수 있는 명사, 다시 말해서 복수를 만든다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서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알고 뭐 셀 수 없는 거에다 s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셀 수 있는데 여러 개인데 단수를 한다든지 이러면 완전히 엉터리 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뭐는 사과 한 개, 두 개 뭐 똑같지만 영어로는 an apple 하나면 단수로 써야 되고 두 개면은 two apples 해야 되지 two apple 하면 이게 엉터리 영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영어의 명사들이 복수에 관련된 성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He drank many beers last night. 자, beer는 s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자, 이게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액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water 같은 것은 복수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밀크도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복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복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 비어서는 복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비어가 액체로서의 비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잔에 담긴 비어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뭐 캔에 담긴 비어.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왜 한 병 두 병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물론 뭐 바틀러스나 캔이나 이게 빠지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 암시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 커피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커피 두 잔 시킬 때 two coffees 이렇게 시켜도 이게 커피 두 잔이구나, two cups of coffee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do you have any more information on the guest list last night? 뭐
손님들 명단에 대한 좀 더 정보가 없으세요? 이런 말이죠. 과연 정보라는 인포메이션이 S가 가능한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인포메이션은 이게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사가 soap이 나옵니다. soap. 비누죠. 비누에 지금 S를 붙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비누는 잘 아는데, 과연 비누를 S를 붙일 수 있냐? 요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소프나 이런 거 여러분 그 비누 있잖아요. 비누는 우리나라 말로는 새알이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덩어리입니다. 그죠? 덩어리라서 비누를 조금 쪼개도 또 다른 비누지 그게 뭐 비누 아닌 게 아닌 거죠. 수의 개념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덩어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S를 못 붙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로스트 비프, 뭐 로스트는 빼고 비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비프가 소가 아니죠. 소는 당연히 세야 됩니다. 뭐 카우즈 뭐 이럴 때는 우리가 세야 되는데 비프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세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먹지는 않죠. 그래서 뭐 일부를 먹고 조금 먹기 때문에 음식은 세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드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개 복수를 쓰지 않죠. 그래서 답은 이미 벌써 나왔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명사의 가산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셀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때 셀 수 없는 명사를 non-count nou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information, knowledge, advice 이런 것들은 S를 안 붙입니다. 왜 안 붙이냐? 이 사람들은 이 information을 뭐로 보느냐? 하나의 지식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지식은 셀 수 있어요? 지식 못 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에 해당하는 것을 셀 수 없다면 결국은 정보도 일종의 지식이니까 그걸 못 세야 되는 거죠. 어드바이스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꼭 세야 된다. 이러면 앞에 무슨 말이 붙어야 됩니다. 뭐 piece of information, a word of advice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에 해당하는 거, food, beef, chicken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음식일 때는 S를 안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패스트푸드라고 할 때 패스트푸드 이렇게 안 하죠. 치킨을 S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음식이 아닐 때, 닭 한 마리, 두 마리일 때는 세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닭을 먹을 때 우리가 숫자를 세면서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킨스가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넌 오늘 아침에 닭고기 먹었다. 그러면 I ate chicken for my breakfas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일단 이런 게 일단 기본이고 또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페이퍼 같은 거, 또 글래스 같은 거, 종이나 유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이는 반으로 잘라도 종이죠. 유리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큰 유리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 자르면 그것도 역시 글래스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은 못 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책은 어때요? 책은 자르면 그건 책이 아니죠. 그죠? 휴지가 돼버리죠. 폐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책은 자체로서 세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페이퍼나 글래스는 잘라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a piece of paper, 뭐 이런 식으로 세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비어 어떻다 그랬습니까? 비어는 원래는 이거는 액체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액체로서의 비어가 아니고 우리가 그 술집에서 마시는 비어는 이 비어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먹는단 말이죠. 커피 마찬가지라고 했죠. drinking so many coffees이 가능합니다. much coffees가 아니고 many coffees도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복수형 중에서 맞는 거는 information 틀렸죠. soap도 이것도 S 붙이면 안 되고 B 안 되니까 B였으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영어에서 복수형 만드는 방법은 뭔가요? 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쉬운 그 복수형 만드는 방법일 겁니다. S 붙이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S를 붙이면 다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약간 형태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크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만 붙여서 되지 않는 뭐 우리가 뭐 girl 그럼 girls 그죠? book 그럼 books 뭐 car 그럼 cars 이렇게 s만 붙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변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불규칙이라고 하고 irregular이라고 그러고 이것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뭐 문제에도 나왔지만 knife의 복수 같은 겁니다. 이게 규칙이 되려면 knife 다음에 그냥 s만 붙으면 되죠. 그러면 knifes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여러분 발음하면 보시면 knifes 이게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그럼 이제 음성학적인 그런 이론을 적용해야 되지만 하여간 이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마찰음은 그 무성음의 발음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뒤에 뭐 자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은 F가 발음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모음과 모음 사이,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 오게 되면은 이게 F보다는 B가 더 발음이 쉽습니다. 그래서 F를 B로 고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리는 voicing이라고 음성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leaf, 나뭇가지, 나무 잎사귀의 복수는 leaves가 됩니다. leafs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shelf, 선반의 복수는 shelves. 여기 말고도 또 있죠. wolf의 복수는 뭐 wolves, wife의 복수는 wives, thief의 복수는 thieves. 이렇게 되는 것이 F라는 소리를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발음하기 어려워져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음성적인 그런 룰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hero 같은 단어가 있어요. 이 hero의 복수는 원칙대로 하면 그냥 s만 붙이면 되죠. 네? 그러면 heroes 이래 됩니다. 토마토도 그냥 s만 붙이면 되는데 이것들은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왜 이래 됐는지는 뭐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제 생각으로는 O 다음에 그냥 S 붙이는 이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끝으로 약간 외래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발음이 나지 않는 E를 하나 집어넣어서 만드는 이게 영어에서 옛날에부터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heroes, tomatoes, volcanoes 발음은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 E가 하나 더 붙는 그런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O로 끝났는데 그냥 S만 붙이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포토, 그죠? 모스키토, 솔로 이런 거는 그냥 S 붙이면 이건 ES를 붙이면 오히려 더 틀립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과연 뭐냐라는 거는 이제 다른 문법책에서는 설명 안 하죠. 근데 되게 이제 저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것들은 좀 최근에 들어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래어에서 온 것들이 많아요. 모스키토도 아마 이게 외래어에서 왔을 거예요. 포토는 포토그래프에서 줄였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단어. 솔로 이게 이태리어 아닙니까? 음악 용어니까 피아노라든지 뭐 듀오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이태리에서 온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S 못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OS로 비록 끝났지만 별 뭐 모양상으로 외래어니까 뭐 크게 안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근데 원래부터 많이 쓰였던 heroes, tomatoes, 뭐 potato, 그다음에 뭡니까? 뭐 zero 이런 것들은 좀 옛날부터 쓴 것들은 ES 붙이는 것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그냥 S를 안 붙이고 ES를 붙인다 그래요. 그래서 S로 끝나거나 X로 끝나거나 CH로 끝나거나 뭐 SH 주 이런 거 다음에는 우리가 ES를 붙인다. 중간에 몸을 하나 더 넣는다. 그리고 여기는 발음도 다릅니다. buses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E를 우리가 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buses 이렇게 되죠. 이 절대 이런 발음 버스의 복수를 뭐 말을 하다가 그냥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busses라고 해야지 이 발음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E를 하나 더 붙인 거고 그런 소리들이 새소리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치차름이라고 하는데 스, 시, 즈 이런 거 다음에는 스라는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중간에 몸을 붙이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메모가 최근에 왔을까요? 아니면 옛날에 왔을까요? 이 메모랜덤에서나 외래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ES보다는 S를 붙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thief의 복수는 thiefs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f를 무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거.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country의 복수는 이 y 다음에 s를 붙이면 이것도 좀 철자가 이상해져요. 여러분 y 다음에 s 붙여가지고 끝나는 그런 그 잘 못 봤죠. 예, 그래서 이 어말에 쓰인 y는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i하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말에 오지 않을 경우일 때는 y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y는 i로 바뀌고 그냥 s 붙이면 is라는 또 좀 이상한 형태가 나오니까 중간에 발음 맞는 이를 넣어서 countries. 요게 맞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 세 개가 지금 다 맞죠? 뭐가 틀렸냐? 벤치는 benches가 안 되잖아요, 이 발음이. 그러니까 benches. 그죠? s를 붙여야지 요게 발음이 bench의 복수 발음인 z가 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볼까요? 이 명사에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명사의가 복수가 될 수 있는 가산명사냐, 아니면은 복수를 못 만드는 불가산이냐, 이런 구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비문법적인 이유가 뭐냐, 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뭐 엉뚱한 거 찾다가는 답을 못 찾고, 이것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baggages, 요게 이상하다는 거 찾으면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 예. 일단 sure는 surely라고 하실 필요 있습니까? 없죠. make sure라는 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뭐를 좀 확실히 해 이런 말이고 surely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not을 위치를 leave로 옮겨라. 이것도 안 맞아요. 우리가 뒤에 하겠지만 투부정사의 같은 것의 그 부정은 바로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to not leave가 아니고 not to lea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택시를 타다 그럴 때 택시 안에 가방을 두다 그럴 때는 inner 택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것도 안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baggages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baggages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뭐 공항 같은 데 보면은 baggage claim 이렇게 뭐 짐 찾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특성이 있냐? 이건 back하고 똑같습니다. 의미는. 예, 그런데 뒤에 ag가 붙고 지금 g가 하나 더 붙었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총칭적인 의미가 됩니다. 한번 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자, 예를 들어서 pack 있잖아요. pack. 팩은 이거 복수가 돼요. two packs의 복수가 되는데, 패키지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복수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age는 이게 명사가 아니고 그냥 전미사입니다. 다른, 이제 명사, 어떤 그 형태의 뒤에 붙는 그런 전미사인데, 이 age가 붙으면은 요게 되게 추상명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것은 이 묶음으로 된 것의 총칭, 그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백하고 백이지의 차이는 뭐냐? 뭡니까? 이것은 백은 셀 수 있는 백이고 백이지는 그냥 가방들 전체 총칭 이런 거 할 때 에이지가 되니까 당연히 총칭인데 뭐 세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잎들을 총칭하는 foliage라는 것도 역시 같이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총칭을 나타내는 우리가 전미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걸 알아두면 편리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라고 할 때 poem이라고 있죠. 이거는 셀 수 있어요. He wrote many poems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poetry는 셀 수 없어요. 차이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시의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 우리가 part 단지 이거는 셀 수 있지만 partly 그러면 셀 수 없습니다. 자음이 하나 더 붙은 거는 이게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음의 중복에 나중에 다 나오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achine 그러면 셀 수 있는데 machinery 그러면 기계류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ing가 있습니다. house는 셀 수 있죠. 근데 housing은 주택이 됩니다. 모살입니다. cloth 이거는 이거는 뭐 셀 수 있을지 es 붙으면 이게 옷이 되잖아요. 근데 clothing 이는 의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baggage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틀린 거는 뭡니까?
100이니까 불가산 명사인데 S를 붙여서 지금 잘못했죠. 그러니까 3이 답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복수를 단수 복수가 또 중요한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단수 복수가 영어의 중요한 이유는 S를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킬 때 단수 동사와 복수 동사가 서로 또 다르죠. 뭐 비동사는 과거에서도 달라지고 일반 동사는 현재에서 단수 3인칭이면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에 관련된 과연 어떤 명사가 주어로 나왔다면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어법상 맞는 거를 고르는데 지금 1, 2, 3, 4가 거의 내용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뒤에 나왔는 뭐 made of parents and teachers는 똑같습니다. audience가 나오고 most냐 the most냐가 어떤 걸 맞느냐를 먼저 고르는 거거든요. 자, most는 뭡니까? 이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 대부분이 관중 지금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럴 때 과연 most가 맞냐 the most가 맞냐. 여러분 어떻게 맞습니까? the most는 최상급입니다. 이는 가장 뭐뭐한 이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그 뜻인지 아니면 대부분의인지 이것은 대부분의죠. 그러니까 the most는 답이 안 됩니다. 상과 사는 답이 안 되죠. 그럼 문제가 지금 audience가 주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관중 그러면 좀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걸 복수로 만들어야 될 것도 같은데 과연 어느 게 맞냐. audience는 단수형이잖아요. 이때 is가 맞습니다. 지금 이 위에 그 조건이 하나 있죠. 미국 영어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영국 영어에서는 이것을 복수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단수로 쓰는 사람도 있고 복수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영어에는 거의 다 단수로 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이 오디언스 같은 거를 이거를 집합명사라 그래요. 집합명사는 자체로는 단수형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수의 의미도 있고 복수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치시켜서 좀 애매했는데 지금 미국 영어는 그냥 일반 의미보다는 형태를 먼저 따릅니다. 그래서 audience i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뭐 이게 사람 개인을 여러 명 나타낼 때는 복수로 해야 된다. 미국 영어도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맞고요. 이 집합명사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The audience was delighted with the band. 밴드에 막 열광했다. 이럴 때 미국 영어는 거의 was입니다. 근데 영국 영어는 audience were 이렇게 복수형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클래스도 되고 패밀리도 되고 스태프도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집합명사의 예죠. 스태프는 이게 직원입니다. 여기에 S를 안 붙여요. 직원 여러 명이라고. 뭐 제가 이런 실수하는 거 많이 봤는데 뭐 스태프가 우리 여러 명이니까 무슨 스태프스다. 이거는 틀린 영어입니다. 스태프는 그냥 스태프입니다. 왜? 오디언스가 S 안 붙는 것과 같은 거죠. 패밀리에다가도 ES 안 붙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스태프도 복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지금 has니까 단수죠. 직원이 20% 감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명사는 미국 영어에서는 형태도 단수고 일치도 단수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형을 고르는 거. 이것도 아마 단수 복수하고 연관이 되었을 겁니다. 자, the whole plant is covered with fine 뭐. 근데 지금 앞에 들어갈 건 되게 다운이죠. 뒤에는 the bird has red feather with a white col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식물은 다운 아주 이때 fine은 좋은이 아니고 아마 좀 세밀한 걸 거예요. 아주 가는 다운으로 덮여 있다. 이 다운이 뭐냐면 이게 아래가 아니고 이게 솜털을 말합니다. 솜털.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그 새가 빨간 이때는 깃털이 됩니다. 이 솜털하고 깃털이 영어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새들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솜털은 너무 작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솔트나 뭐 샌드나 이거는 모래 이런 거 못 살이잖아요. 그죠? 또 grass라고 해서 풀 이런 것도 사실 grass에서는 복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잔디가 굉장히 막 그냥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다운즈가 안 됩니다. 다운이 맞고 그 다음에 이 새가 가진 빨간 깃털은 이거는 단수가 맞겠습니까? 복수가 맞겠습니까? 이 단수 복수가 다 가능한데 지금 레드 앞에 지금 관사가 없죠. 부정관사가. 그러니까 여러 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빨간 깃털 하나만 달랑있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badds가 맞는 거죠. 답은 2번을 골라야 된다. 이겁니다. 고를 수 있겠습니까? 이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헤어하고 같이 연관을 시키시면 되는데, 그녀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브라운 헤어입니까? 헤어스입니까? 네, 헤어라 그러죠. 네. 머리카락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는 있어요. 근데 세기에는 너무나도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 세는 게 낫다. 그럼 이거는 난 카운트 나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헤어스가 안 맞죠. 근데 만약에 그는 새치가 좀 나기 시작했다. 이때 새치는 사실은 셀 수도 있죠.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니까 a few gray hairs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헤어는 셀 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도 틀립니다. 네. 틀리고 어떨 때는 셀 수 있고 어떨 때는 셀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고, 이렇게 셀 수 없을 때의 기준은 이게 세는 게 불가능한 거. 그죠? 다운이나 무슨 그래스나 이런 것처럼 불가능한 이런 경우일 때는 세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수형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복수형 중에서 정답인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패스트푸드는 많이 안 먹는다. 그럴 때 패스트푸드 하면 안 되겠죠. 음식은 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많은 양들이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을 보았다. 이게 이제 그 지각동사고 목적보에서 원형부정사 나온 그런 거죠. 양들이 많을 때 S 붙입니까? 안 붙입니다. 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urniture, 가구, 고가구든 무슨 가구든, 가구에 S 붙이냐? 가구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붙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그녀가 종군 기자로서 경험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 이거 할 때 경험 붙입니까? 붙일 수 있습니까? 경험은 추상명사일 것 같은데 이때는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다 틀렸고 experiences만 S 붙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furniture는 왜 복수가 안 되냐? 이것은 이 furniture 자체가 총칭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찬장, 서랍, 가구, 테이블 이런 걸 다 합쳐서 furniture라고 그러지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구 하나 그럴 때는 a piece of furniture, 가구 한 조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S가 안 되죠. 여러분 메일에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죠? 이 우편물의 총칭이에요 이게. equipment, 장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S 거의 안 붙이거든요. 물론 이메일은 붙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메일은 이게 총칭어로서 쓰는 거기 때문에 붙일 수 없어요. 다 S 안 붙이는 거. 그 다음에 sheep이나 deer 이거는 우리가 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복수를 안 썼어요. 이거는 위에 거는 셀 수 없는 거. 셀 수는 있지만 S 안 쓰는 건 단복수 동형입니다. 요게 해당되는 게 양, 사슴, 물고기, 세먼도 물고기 일종이죠. 이런 것들은 S를 안 붙입니다. 세먼즈 이렇게 안 합니다. 투 세먼즈 이렇게 안 해요. many fishes 이런 것도 틀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건 되게 이제 떼를 지어 다니는 동물, 또 물고기 떼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experience가 복수가 됐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셀 수 없는 추상명사가 보통명사로 된 예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또 있어요. 워크 같은 거. 워크는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many가 아니고 much잖아요. 일할 게 많다. much work가 됩니다. many works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works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이거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many works 그러면 이때는 일들이 아니고 작품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 experiences가 가능한 겁니다. 경험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 경험일 때는 셀 수 없지만 이게 경험했던 어떤 구체적인 일들 이런 것을 의미할 때는 주상명사라도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fficulty 같은 것도 어려움도 복수가 될 수 있고 troubles 같은 것도 어려웠던 일들 이렇게 해서 복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복수 형태이지만 단수형으로 취급되는 명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이건 또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영어에 S가 붙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복수잖아요. 근데 단수로 또 취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병입니다. 병.
미즐즈 뭔지 아세요? 홍역입니다. 미즐즈는 이 아주 그냥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이게 S가 붙어 있는데 사실 홍역이 여러 개는 아니잖아요. 이게 단수로 받는 거죠. 당구, 빌리아스. 이 S가 붙어요. 공 여러 개가 치잖아요. 근데 당구가 뭐 여러 개입니까? 단수로 받습니다. 네덜란드, 이게 그 밑에 그 수면보다 낮은 나라, 그러니까 나라 여러 개 있으니까 S가 붙었습니다. 네덜란드 여러 개 아니잖아요. 그죠? 이 단수로 받습니다. 더 베네츠는 이게 베네트시 가족입니다. 가족일 때 우리가 베네트라는 이름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S를 붙이고 앞에 더를 붙입니다. 이건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니까 이게 단수가 되는 겁니다. 복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단수, 베네츠만 복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은 math 같은 거, 이거는 S가 붙어 있지만은 mathematics, 이거는 수학이고 이거는 복수가 아니죠. requires 단수라고요. The United States 하겠습니까? is겠습니까? 미국은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are a great country가 아니고 is a great countr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he left home due to a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her family. 무슨 뜻인지 알겠죠? due to는 뭐뭐 때문이고, 그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부족해서 집을 나갔다. 이런 말인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명사에 주목해 봅니다. 대화, 의사소통. 이게 communications입니까? S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communication, communications 이렇게 복수가 되면은, 뭐, 소통을 많이 하는 이게 통신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communications company, 이건 이제 통신회사고, 가족들 사이에 의사소통은 그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3이 틀렸어요. 이런 거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죠. 그냥 arm은 팔이지만은 arms가 되면은 이게 뜻이 달라져서 이 무기가 되죠. farewell to arms처럼요. cloth는 천이지만은 clothes가 되면은 천으로 끼워 맞춘 옷이 되죠.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spirit는 정신이지만은 spirits, s가 붙으면 이거는 무슨 뭐 사기라든지, 뭐 군대 같은 것을 뭐 이렇게 사기가 높다 할 때 그 사기라든지, 뭐 그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달라지는 그런, 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두 표현의 의미 차를 보겠습니다. My friend's picture하고 the pictures of my friends 하고의 차이는 뭐냐? 이제 소유격인데요. 이 소유격의 차에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슷합니다. 내 친구의 그림 하고 이것도 내 친구의 그림 똑같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의 그림 그럴 때 우리말은 의미가 두 가지예요. 내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이다 일 수가 있고, 또 내 친구를 그린 그림이다, 사진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죠? 그럼 그럴 때 어떨 때 어떤 걸 쓰냐? 이렇게 하면 이게 어순과 상관이 있습니다. My friend's picture가 하면 내 친구가 먼저 있죠. 그럼 친구가 픽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프렌드가 되어 있죠. 그럼 픽처를 찍은 것이 프렌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일 때는 앞에 오고 목적어일 때는 뒤에 오는 구조가 와야 되니까, 오는 경향이 많으니까 어퍼스트로피 오는 경우는 주어고, of로 쓰이면은 이게 뒤에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4번이죠. A는 친구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 뒤에 거는 친구를 찍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Livingstone's Discovery하고 The Discovery of Livingstone. 차이 아시겠습니까? 리빙스톤이라는 옛날에 그 사람이 있었죠. 리빙스톤의 발견.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리빙스톤이 뭐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 discovered something이 되고, 뒤에 거는 이제 리빙스톤 행방불명 됐어요. 리빙스톤을 찾은 거예요. 리빙스톤의 발견. 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빈칸에 들어간 명사를 고르는 문제를 봅니다. There'll be a 20% sale on all good이 맞을까요? good가 맞을까요? 이게 상품일 때 그냥 good입니까? 아니면 good입니까? 여러분 벌써 아시겠죠? 또 give my best regard가 맞습니까? regard. 안부를 전해주세요. 안부는 regard입니까? regard입니까? 이거 이제 고르라는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밑에 거를 먼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S를 붙이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돈과 관련된 거. 그죠? 세이빙, 저축 그럴 때 세이빙스입니다. 그냥 세이빙이 아닙니다.
저축금 그럴 때, 그 다음에 부 그럴 때 riches, s가 붙어요. 임금, wages, 그죠? 자기 소유물, belongings까지 s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good에도 goods가 돼야지 이게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누구한테 안부 전해달라 s 붙여야 됩니다. 또 뭐 best wishes 할 때도 es, s 붙고요. 우리가 축하합니다 그럴 때 congratulation이 아닙니다. congratulations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이 축하 또 안부에는 여러 마디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s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까지 돌아와서 알 수 있겠죠. 물건들에 대한 세일 걸을 때는 물건들은 어떤 돈이나 재화 이런 거니까 s 붙어야 되고, 안부도 한마디만 하면 안 되니까 regards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 답은 4가 맞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타입과 같은 종명사 다음에 오는 것이 뭐가 맞느냐? 나는 이런 종류의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types of 다음에 뭐가 오느냐? 좀 헷갈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type나 kind는 다음에 관사가 일반적으로 잘 안 옵니다. 단수 아니면 복수 이렇게 온다는 걸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앞에가 복수면 뒤에는 복수가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타입이 여러 명이잖아요. 학생도 여러 명이라 하죠. 그럼 답은 3번밖에 없죠. 이렇게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I invented a new kind of song. song은 노래 단독으로 못 쓰잖아요. a song, the song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그죠? 단수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노래 이럴 때 그냥 song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여러 종류의 학교를 설명했다. 그럴 때 schools라고 kinds가 오니까 이게 s가 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게 type나 kind 앞에는 관사가 다음에는 관사가 오는 명사가 없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고 쉬다가 시작하겠습니다.